밖에도 뭐 강릉 지금뿐만 아니라 동해안에 있는 그 천혜 경관들이 훼손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선배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 기사를 내셨잖아요.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 양양 죽도 해변이 아주 심각합니다. 거기는 죽도라고 하면은 해변에 붙어 있는 섬인데 작은 섬 경관이 엄청 좋아요. 서핑으로도 서핑 엄청 명소고 인기가 너무 좋은 거야. 네. 그러니까 서핑하기도 좋고 그래서 명소에서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또 해외 안 가는 서퍼들이 다 여기로 오고 하니까 러시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땅을 일단 매입을 했겠죠. 그래서 세워놓고 20층 규모의 생활형 스포츠시설 3동이 한꺼번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그중에 2곳이 허가가 났어요. 근데 20층이면요, 그거보다 2배 반인가 그래요. 죽도 높이보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으면 죽도 일단 다 가리고 네. 거기서 1가구 2주택에 저촉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분양을 해가지고 자기 거소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와서 쓰레기 버리고 뭐 이렇게 경관은 자기네들 앞마당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게 양양이 심각하고 속초는 더해요. 청초해변에 난리가 났어요. 그냥 거기 한 1.5km 반경 보면은 거의 맨하탄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호텔, 오피스텔, 생활형 스포츠 막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용도 지역이 이미 예전 기준으로 상업시설로 돼 있는 곳에는 자본가들이 벌써 이제 손을 내밀고 있어서 그래서 동해안 천혜 경관이 무너진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빨리 아까 말한 대로 상위법을 개정을 해서 층수 제한을 한다든지 개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아니 가만히 있으면 계속 동해안 다문화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전에는 동해안에 철책이 있잖아요. 국가 안보에 따라서 철책이 쭉 있었던 그랬는데 철책선이 사라지면서 무분별한 개발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동해안 경관을 따라서는 지금 어디 하나 뺄 곳 없이 다 그렇게 개발 행위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맞아요. 지금 부산 같은 해운대도 난리가 났어요. 거기 80층인가 70층 가까운 건물이 호텔이 지금 지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 주변에는 그거 하나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 망가지는. 근데 지금 양양이 그렇게 될 것이다. 속초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양양 속초가 아름다운 이유가 거기에 그런 높은 건물 없이 예쁜 바다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데 거기에 그렇게 높은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발길을 끊을 것 같아요.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양양과 속초, 고성 이런 지형에 높은 건물을 짓더라도 어떻게 져야 된다는 게 사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 사례 없이 자기 땅에 짓겠다고 하면 건폐 용적률을 맞으면 그냥 허가를 내주니까 그러니까 스카이라인이고 경관을 침해하지 않고 줘야 되는데 다 망가지는 사례가 나온다 이렇게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환경도 훼손되고 경제성도 사라지는 그렇게 돼버려. 원주민들만 고통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경관 보호 지역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경관 보호 지역은 이미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997년에 경관 형성 기본계획 수립한 이후 20년 만에 지난해 3월에 강원도 경관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강제성은 없어요. 강원도는 경관 구조를 7개 경관 권역, 4개 경관축, 3개 경관 거점으로 구성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양양 죽도 해변, 그리고 속초 해변, 강릉 주문지 시장 등을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경관 거점으로 이렇게 포함을 해놨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고층 건물이 지금 계속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이 중점 경관 보호 지역이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군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자체로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우고 있어요. 세우기 전에 벌써 이제 건축허가가 막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뒤따라가는 상황이 돼버려서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그 경관 계획에 맞춰서 시군의 자체적인 거점 경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배님 기사 보니까 기업 차원에서도 그 주변 경관에 맞춰가지고 너무 그렇죠, 높게 짓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렇죠. H 콘도 앤 리조트인데 거기는 사실 짓겠다고 맘먹으면 그 자기네 땅에 더 높게 지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한 30층 이상도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7층으로 졌어요. 7층. 왜? 죽도 보호해야 된다 해가지고. 근데 20층짜리가 또 들어오고 그 바로 뒤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땅 주인의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캠페인을 많이 벌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업자들도 그걸 좀 생각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 논리로 이곳에 숙박시설이 지어지면 되게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소중한 자연자원이 사라지면 사실 거기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황금알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게 아닌가. 그쵸. 그 상황.
네, 이제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이 경관법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네, 현재 경관법이라고 해서 이제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법령인데요. 이제 국토의 경관, 전체적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경관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또 각 지역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국토 환경이라든지 지역 환경을 좀 잘 어울려지게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 경관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5년마다 경관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네. 하고요. 그에 따라서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은 관할 구역에 대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경관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임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원도에도 강원도 경관 계획이 현재 수립됐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강제성은 없고 이러이러하게 우리는 경관을 만들 것이다, 보존할 거고 관리할 거다 하는 기본 계획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켜지려면 아무래도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거겠네요. 맞아요. 지금 네. 코로나 시대는 특히 우리 강원도가 환경 쪽에 경관 쪽에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되게 신경 많이 써야 돼요. 네. 이런 상황에서 좀 강원도에서 필요한 역할, 강원도가 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강원도에서 먼저 도 자체에서 시군 전체를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본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하고 지금 수립이 된 상태이고요. 각 시군은 그 강원도에서 만든 경관 유형에 따라서 자기들의 지역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준수를 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그 18개 시군에서 이렇게 경관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또 강원도 자체에서도 이 경관 계획은 이제 권고사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강제성도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말씀하신 그 강제성의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속 다뤄야 돼요. 계속 그렇죠. 따라야 돼요. 계속 아프고 이거 힘들고 주민도 힘들고 이렇게 되면 다 망가진다는 그런 지역 언론에 우리 LG 헬로비전과 저희 강원일보 같은 지역 언론이 계속 나서서 기획 보도를 계속 네. 해줘야만 그 해운대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슈가 됐어요. 네. 제주도도 그렇고 많이 이슈가 됐는데 이제는 이제 강원도 쪽에 우리가 이제 더 나서가지고 중앙 언론에서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강원도도 그렇지만 일단 시군이 먼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에서 느끼는 이 자연자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위법이 뭐 규제가 없든 있든을 떠나서 지역에서 지키려는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연은 현 세대가 후 세대한테 빌려 쓰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거에 대한 인식들도 아까 뭐 어떤 특별 리조트가 더 높게 지을 수 있지만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게 개발과 보존을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처럼 그런 노력들도 스스로가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건 한순간인데 네. 복구하는 건 엄청난 시간이 그렇죠. 걸리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선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언론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네. 계속해서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